요즘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팔지 못해서 난리가 난 곳이 있죠. 매물이 자고 나면 마구마구 늘어납니다. 어떤 지역의 아파트는 고점에 거래가 되고 또 어떤 지역의 아파트는 이렇게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고 매물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분당 신도시의 고점에 팔고 싶어하는 매복 매물이 많다라는 정보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매복 매물이 많은 게 아니라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이제 노후됐기 때문에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곳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게 될 곳이 바로 선도지구 이 지역이죠. 이제 신청을 마치고 심사가 곧 발표될 텐데 11월 29일이면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선도지구 발표가 나기 전에 이렇게 재건축의 호재가 있을 때 이때 팔아야 한다, 이건 기회다 라는 심리가 강한 곳이 일산 지역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을 보니까 고양시 일산 서구 쪽의 매물이 1년 전 23년 하반기에는 3,542건 정도가 나와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8,717건이 나와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한 120% 정도 늘어났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에도 매물이 9,9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일산 동구 쪽에도 역시 9,000개가 넘고요. 이걸 다 합치면 27,000개 이상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매물의 숫자가 참 많죠. 일산 내에서 가장 매물 증가 폭이 큰 곳이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그 정발산동이었는데 이제 주엽동이나 백석동 같은 아파트가 노후된 곳의 매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매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일산에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 참 많이 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거주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도지구로 선정된다 한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분담금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일산이라는 도시의 그 매력에 흠뻑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주하기엔 너무너무 좋은 도시이기 때문이죠. 특히 그 호수공원에 운동이나 산책을 해보신 분들은 일산을 빠져나와서 다른 곳에 이사 가는 거, 이거 상상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일산 아파트는 다른 곳에 비해서 가격이 좀 덜 올랐습니다. 심지어 더 멀리 들어가는 파주 쪽의 아파트 값이 막 오름세로 막 뛸 때보다도 오히려 낮은 오름세를 보이는 곳이 바로 일산 지역이었죠. 일산에 대한 그 회의감이 들기 때문에 선도지구 바람이 불 때 이때 팔자라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팔자고 내놓는 심리 이면에는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선도지구 선정에 만약에 탈락을 하면 오히려 재건축이 더 어려워지고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린다, 이런 것을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얘기가 나올 때 그때 빠져나오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매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니까 선도지구 발표 전에라도 빨리 거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겁니다. 이번 선도지구 모집에 일산에서도 정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참여를 했는데 일산 신도시에는 특별정비 예정구역이 47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22곳, 47% 정도가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동의율을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일산 주민 동의율도 평균 84.3%입니다. 엄청 높은 수치죠. 물론 분당은 90.7%, 평촌은 86.4%지만 일산도 이 정도면 엄청나게 동의율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재건축이 되면 새 아파트가 되고 또 가격도 뛴다, 이렇게 기분 좋은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동의율도 높은데 왜 서둘러서 이렇게 팔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 사실 일기 신도시 중에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지역은 현재 일산 지역밖에 없습니다. 일산 지역은 아파트 값이 지금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산은 투기 수요보다는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일산에 아파트를 샀다, 이런 분들은 들어봤어도 아파트에 투자했다, 이런 얘기 듣는 분들은 아마 거의 못 들어봤을 겁니다. 투자라기보다는 실수요의 목적이 강한 쪽이 바로 일산 지역이기 때문에 집값의 변동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덜 부침이 있는 편입니다. 게다가 일산의 재건축은 사업성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겁니다. 자,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3번 신도시 쪽은 선도지구 얘기가 나오면서 매물이 한 14%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그런데 일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0%나 늘었습니다. 3번은 훨씬 적게 늘어난 겁니다. 3번 신도시 금정동 쪽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선도지구로 뽑힌다 한들 재건축이 끝까지 순조롭게 갈 수 있겠냐, 그리고 분담금 낼 돈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또 이렇게 분담금 낼 돈이 없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죠. 대출받아 분담금 내라, 이런 얘기합니다. 뭐든지 다 대출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양의 평촌 신도시 쪽 매물을 확인해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한 10% 정도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판교에 버금가는 탁월한 미래가치. 입지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이 하이엔드.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평촌 지역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과 평촌역을 기준으로 보통
평북, 평남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촌 북쪽은 중대형 면적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요. 평촌의 남쪽, 평남쪽은 소형 면적 위주의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결국 대형 평수가 많은 지역의 평북에서는 지금 뭡니까? 분담금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들은 재건축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들의 분위기는 아무튼 이렇습니다. 일기 신도시를 다녀보면 집값이 가장 민감한 곳이 분당과 평촌 이 지역이고요. 일산 지역은 의외로 아주 덤덤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기 때문에 집값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일산에는 제 지인들도 정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제 지인들이 일산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산이 참 살기 좋은 곳이다, 조용하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합니다.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니까 오히려 적은 돈으로 넓은 평수에 살 수 있으니까 쾌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원 잘 돼 있죠. 대형 병원 있죠. 백화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 안에서만 산다면 불편함이 없는 도시가 바로 일산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자산 증식 개념으로 보자면 정말 한숨이 나온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를 때는 찔끔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많이 내려가고 화가 나기도 한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일산 집값이 선도지구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자 이럴 때 매수 대기자분들 입장에서는 과연 지금이 기회일지 아닐지 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일산 지역 인근에는 새로 생기는 주거단지 창릉 지역도 있고 대곡 지역이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갈까 이렇게 관망하는 분들도 참 많다 이거죠. 한때 일산도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가격이 정말 많이 들썩였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했습니다. 경기 파주 운정부터 서울역을 잇는 그 GTX A 노선이 이제 개통이 2달 정도 남았습니다. 12월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 자 개통을 앞두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거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일산만 이런 게 아니라 GTX A 노선 역세권으로 인해서 올랐던 그 지역의 아파트 값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은평구나 파주도 마찬가지죠. 자, 왜냐면 동탄과 수서역 구간이 개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닥 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파주 일산 쪽도 이게 기대가 꺾였다. 개통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기대가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호재를 다 이미 머금은 겁니다. 일산 지역이 이렇게 아파트 값이 생각보다 이렇게 오르지 않고 자꾸 내려가고 보합세인 이유는 뭐냐면 인구가 100만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일산이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거듭나야, 일자리가 늘어나야 아파트 가격도 뭔가 상승 반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도지구 발표를 한 달 앞둔 일기 신도시들의 집값의 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31일 오후 3시에 성동경찰서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그리고 부동산 전망에 대한 강의를 무료로 여러분께 해드리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꼭 그 자리에 오셔서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이게 없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선도지구 선정을 코앞에 두고 뒤집어진 그 분당의 아파트 분위기를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